제목 리플의 10월 5% 하락 마감. XRP 투자자 연말까지 가격 하락 예측.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10월 한 달간 5%가량 하락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는 10월 거래를 0.477달러로 시작했고 0.4517달러로 월말을 마감했다. 한때 0.5396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상승폭을 전부 반납하며 오히려 월간 기준 마이너스 실적으로 장을 끝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는 투자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리플 미 증권거래위원회 간 법적 다툼이 여전히 불확실해 XRP 가격 예측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는 XRP의 11월 말 가격을 평균 0.45달러로 예측했다. 12월 말은 0.4293달러를 예측했다. 현재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번 예측은 1357명, 617명이 각각 참여했다. 11월 1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0.4607달러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1.12% 상승했으며 현재 시총 6위에 올라있다. 실시간 시가총액은 약 231억 달러 수준이다. 500억 8,540만 7,159 XRP 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대 공급량은 1,000억 XRP 코인이다. 제목 비트코인 11월에도 계속 오를까? 문뱀버 기대 심리 확산.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월봉 기준 약 5.5%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마감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10월에 강했다는 강세론을 의미하는 미민너토마가 성립됐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11월 1일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한 데서 비롯된 문뱀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1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인 6만 9천에 도달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70%가량 하락한 상태다.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시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탄생 후 9월은 역사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으며 10월에 회복세를 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옥토버라는 밈이 탄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1월 강세장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주도로 문뱀버 밈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처그룹도 매년 4분기는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성과를 보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주요 암호화폐는 작년 10월과 11월에 상승해 이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며 이는 올해 4분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돌파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해 11월을 문뱀버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토지코인이 10월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토즈는 10월 한 달간 약 101% 상승했으며 전체 암호화폐 평균 상승률인 7%를 크게 앞섰다. 또 마스크 네트워크는 약 96%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 도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5.5%, 이더리움은 18% 상승했다. 제목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올려 7개월 연속 인상.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7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RBA는 1일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를 2.60%에서 2.8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1%에서 0.35%로 올린 뒤 6월부터 9월까지 4회 연속 0.5%포인트씩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줄이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다. 필립 롬 RBA 총재는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와 가계 지출, 임금, 물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BA는 호주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연 7.75에서 8.0%까지 오르며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재무부도 물가 상승률이 올 연말 7.75%까지 오른 뒤 둔화하면서 2024년 중반에는 3.5%까지 내려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BA가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치고 물가 상승률도 조만간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세도 끝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RBA 결정 이후 금융시장에서 채권 금리는 하락했고 주가지수는 상승했다. 또 4% 이상으로 점치던 기준금리 고점 예상치도 3.9%로 떨어졌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의 데이비드 플랭크 호주 경제팀장은 RBA의 성명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다라며 RBA는 목표치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보다 오래 용인하는 대신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계속됐다. 지난달 호주의 주요 부동산 지표 중 하나인 고로직의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9월 대비 1.2%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도시별로는 브리즈번이 2.0%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가 뒤를 이었다. 또 호바트와 캔버라, 다윈, 멜버른, 애들레이드, 퍼스 등 호주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모두 내려갔다. 호주의 주택가격은 저금리가 계속되고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지난해에만 전국 평균 21% 상승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호주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시드니는 1년 전보다 8.6% 하락하며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로직의 리서치 팀장팀 롤리스는 하락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금리가 여전히 오르고 있어 최악의 하락 국면이 끝났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제목 무디스,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신용등급 2단계 낮춰 지배구조 리스크 매우 부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차익 매수 방식으로 인수한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신용등급을 2단계 낮췄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위터 신용등급을 종전 B8에서 B1으로 2개 등급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B1 등급은 투기 등급 중에서 상위 4번째에 해당한다.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트위터의 상당한 부채 증가와 보유 현금 감소가 부채 비율의 상당한 상승과 기타 신용지표의 약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배구조가 이번 결정의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위터의 재무정책이 공격적이고 소유구조가 일론 머스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을 고려하면 트위터의 지배구조 리스크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인수 자금의 일부를 트위터가 대출받는 차익 매수 방식으로 조달했다. 제목 머스크, 트위터 로고 박힌 옷 입은 10억년 사진 게재, 도지코인 랠리 재점화. 출처 일론 머스크 트위터 코일리더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 상징시 박연이 트위터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약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짓고 자신이 트위터 CEO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머스크가 강력히 지지하는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도지코인은 한국 시간 1일 오후 1시 5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14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5.53% 급등한 가격이다. 도지코인은 지난 7일간 134.44% 폭등, 시가총액도 189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카르다노 에이다를 추월하고 바이낸스 USD를 추격하고 있다. 제목 10월 비트코인 업토버 속 가격 상승률 1위는 도지코인, 2위는 마스크 네트워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월을 강세로 마감하는 소위 업토버를 올해도 이어갔다. 비트코인은 거의 3주 만에 처음으로 2만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한때 2만 1,000달러까지 돌파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도 머지 업데이트가 시작된 지 거의 40일 만에 1,6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대부분 알트코인이 10월을 강세로 마감했다. 주요 알트코인 중에는 도지코인이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코인데스크 시장지수가 추종하는 암호화폐 중 10월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우즈는 10월 한 달간 약 101% 상승했으며 CMI 전체 암호화폐 평균 상승률인 7%를 크게 앞섰다.
또 마스크네트워크는 약 96%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 도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5.5%, 이더리움은 18% 상승했다. 코인데스크는 다수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도우즈 급등이 자침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440억 달러 규모 트위터 인수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트위터 인수가 결국에는 도우즈 자체의 가치 제고나 유틸리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트윗 한 개당 0.1 도우즈의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워처그룹은 매년 4분기는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성과를 보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주요 암호화폐는 작년 10월과 11월에 상승해 이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며 이는 올해 4분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돌파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해 11월을 문멤버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제목 대구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전용 펀드 조성.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점 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ABB 산업 분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시는 1일 산격동 청사에서 주요 출자자인 대구은행, 경북대학교 기술지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아이디어 브릿지 파트너스 등과의 ABB 성장펀드 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대구 처시 ABB 전용 펀드다. 시 출자액 40억 원을 포함해 총 234억 원 규모다. 이 펀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자금 조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시는 또 자금 지원 기업에 대한 경영, 재무, 인사관리 관련 멘토링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ABB 관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종화 시 경제부시장은 ABB 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미 FOMC 앞두고 월가 연준 금리 인상 조만간 끝 전망이 잇따라.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 시기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이 일부 월가 투자은행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의 세계 수석 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 등은 우리의 예측이 옳다면 40년 만에 가장 동시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 세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 초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부터의 추가 금리 인상은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위험시장에 대한 중요한 지지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는 유럽 중앙은행의 어조 변화, 영국 재정 문제 관련 금융시장의 긴장 완화, 예상보다 낮은 캐나다, 호주의 금리 인상 폭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그러면서 11월 이후 연준이 12월 0.5%포인트에 이어 내년 상반기 한 차례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봤다. JP모건 측은 다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강도를 낮추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압력이 계속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가운데 연준은 다음 달 1에서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금리 상단을 4.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서비스가 집계하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89.2%로 0.5%포인트 인상 확률을 크게 앞선 상태다. 콜라노비치는 최근까지 월가의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였지만 이달 초 들어 신중론을 펼치며 JP모건 모델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표적인 증시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미국 증시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도 이날 보고서에서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 국채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등 경기 후퇴 관련 지표들을 보면 연준이 일찌감치 정책 방향 전환에 나설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반면 UBS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너무 높은 만큼 연준의 정책 전환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이들은 공식 수치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까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긴축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제목 미 블록체인 협회 이어 코인베이스도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소송과 관련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을 법원에 신청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10월 3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세크가 암호화폐 산업을 다룰 때 규정 부재로 인해 일관성이 부족하며 기존 세크 등록 요건도 부적절하다면서 세크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지분을 의미하지 않으며 배당금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세크와 리플 소송과 관련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협회는 세크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위해 암호화폐 업계를 표적으로 삼았고 모호함으로 암호화폐 회사를 처벌하려 했다. 세크는 암호화폐 업계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 오전 11시 2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XRP 가격은 0.4601달러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0.88% 상승했으며 현재 시총 6위에 올라 있다. 실시간 시가총액은 약 230억 달러 수준이다. 제목 1. 지난달 엔화 가치 더 바치려 역대 최대 60조 원 투입. 일본이 지난달 미국 달러와 대비 엔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4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재무성은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투기적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제공한 자료, 시장의 자금 흐름 추정치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달 21일 외환시장 개입에 372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토추 경제연구소의 타케다 마쓰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여전히 10조 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9월과 10월 수준의 대규모 시장 개입이 3에서 5번 정도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MRI 연구소의 우에노 스요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정부의 전략은 자주 개입하기보다는 최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2004년과 2011년에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개입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9월 22일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 매수에 나선 이후에는 시장 직접 개입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당시 2조 8천억 엔을 쏟아부었으나 시장 방어에는 실패했었다.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여전히 시장 개입에 재원은 무한대라면서 엔화 가치 하락을 노린 투기 행위에 대해 경고했으나 향후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타케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라며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 가운데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항목을 언급한 뒤 일본에 적용한다면 11조 엔인 만큼 현재 2조 엔의 여유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월 일본의 첫 시장 개입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칸다 재무관은 지난주 제밋 옐런 미 재무장관도 최근 시장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복면 개입 방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한 바 있다. 제목 비트코인 10월 상승으로 마감. 투심은 여전히 공포 수준. 11월 말 23,000달러 전망.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1%가량 하락하면서 24,000달러대까지 밀렸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10월 마지막 날 2만 달러 중반대 가격에서 거래되면서 올해 10월도 송유업 토바로 마무리했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11월 1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했다. 투심이 소폭 위축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 5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4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54%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87.46달러, 최고 2795.3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928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8.7% 수준이다. 한편 해외 매체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는 암호화폐 분석가들에 따르면 11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펌핑이 10월보다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다며 비트코인은 11월 초에 하락할 수 있지만 월 말 전에 2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더리움은 2,000달러 이상으로 11월을 마감해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제목 코마켓 커뮤니티 11월 말 가격 예측 비트코인 21,649달러, 이더리움 1,504달러.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가 비트코인의 11월 말 가격을 평균 21,649.11달러로 예측했다.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5.88% 높은 수준이다. 이번 BTC 가격 예측은 약 19,085명이 참여했다. 11월 1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58% 하락한 24,4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코마캡 커뮤니티는 이더리움의 월말 가격을 평균 1,503.97달러로 예측했다.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3.77% 낮은 수준이다. 이번 ETH 가격 예측은 약 1,944명이 참여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1.18% 하락한 1,562달러를 기록 중이다. 한편 해외 매체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는 암호화폐 분석가들에 따르면 11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펌핑이 10월보다 커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다며 비트코인은 11월 초에 하락할 수 있지만 월 말 전에 2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더리움은 2,000달러 이상으로 11월을 마감해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제목 트위터 공동 창립자 잭 도시 블록체인 기반 SNS 블루스카이 고출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면서 트위터 설립자였던 잭 도시가 참여한 새로운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 소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블루스카이 소셜은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최근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잭 도시가 2019년 소셜미디어를 위한 개방적이고 분산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지 3년여 만이다. 이 SNS는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와 달리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앙 소셜미디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잭 도시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최근 트위터가 회사가 됐다는 것을 가장 후회한다며 트위터는 정부나 어떤 그룹이 소유한 회사가 아닌 오픈소스 프로토콜 형태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블루스카이 소셜은 그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SNS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블루스카이 소셜은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으로부터 독립하고 개발자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의 새로운 토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라고 밝혔다. 이 SNS는 지난주 시범 운영을 위해 이용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2일간 3만 명이 응모했다. 이용자들은 블루스카이 소셜이 공식적으로 오픈되기 전에 시험적으로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잭 도시는 머스크와 트위터 간 법정 공방에서 공개된 머스크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트위터가 광고에 의존하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닌 오픈소스 프로토콜로 운영됐어야 했다며 회사로 만든 것이 본인의 원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목 금리 인상의 미연중도 손해, 이자 손실이 이자 수익 초과.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작 금리 인상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연준이 시중은행과 머니마켓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가 보유 채권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을 초월하면서 최근 몇 주간 연준의 영업손실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14년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사들인 미 국채와 주택저당 증권 등 보유 자산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 연준이 보유한 미 국채와 MBS의 평균 수익률은 2.3%다. 연준의 보유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재무부로 보낸다. 지난해 연준 이자 수익 중 재무부로 보낸 돈은 1,070억 달러였다. 이러한 금액은 연방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연준은 은행이 예치한 지급준비금과 오버나이트 영매포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 덕분에 연준은 이러한 이자 지출보다 많은 돈을 보유 채권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었으나 이제 높아진 금리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3에서 3.25%로 올라간 이후 연준이 이자순 손실을 내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11월에도 비슷한 폭의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손실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난 10년간 재무부에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보냈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금융회사 바클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의 이자 순손실이 내년 6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가 2024년 150억 달러로 줄어든 뒤 2025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의 이러한 영업손실은 통화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지만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바클리는 예상했다. 제목 미증시 FOMC 앞두고 하락. 다우 10월 1976년 이후 최대 상승률로 마감.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했다. 3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8.85포인트 하락한 32,732.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08포인트 떨어진 3,871.98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4.31포인트 밀린 1,988.15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0월 한 달간 13.95% 상승해 1976년 1월 이후 가장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8%가량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3.9%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11월 1에서 2일 예정된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가 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회의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신호가 이번 회의에서 나온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은 실망감의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3월 연준의 최종적인 기준금리 상단이 당초 예상치인 4.75%보다 높은 5%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연준이 이번 회의인 11월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린 후 12월 0.5%포인트에 이어 내년 2월과 3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이든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5bp가량 상승한 4.06% 근방에서 거래됐고 2년물 국채금리도 8bp가량 오른 4.49% 근방에서 거래됐다.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예상을 웃돌고 있으나 순이익 증가율은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의 절반 이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2.2%로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실적 발표 기업의 71%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고 68%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해 이번 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긍정적이었다. 오후 들어 기술주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는 6% 이상 하락했고 애플 주가는 1.5%가량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2% 이상 떨어졌다. 이날 공급관리협회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0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45.2로 집계돼 2개월 연속 50을 밑돌았다. 이는 제조업 활동이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활동을 보여주는 10월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9.4를 기록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대를 유지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 방향은 이번 FOMC 회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SPI의 샌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마켓워치의 SP500 지수의 다음 200포인트는 이번 주 FOMC 기자회견에 달렸다라며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도록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단서가 나온다면 주 후반까지 지수가 4,1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대로 끊임없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의 지속적 강세로 연준이 매파적 톤을 유지한다면 지수는 3,700으로 곤두박질치고 지난주에 4% 랠리를 되돌릴 것으로 전망했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루크 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파월 연준 의장이 전면적인 방향 전환에 대해 시사하기보다 긍정적 지표를 일부 지적하며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88%를, 금리를 0.50% 인상할 가능성은 12%를 기록했다.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50.6%를,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44.3%를 나타냈다. 이는 전장보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25.88을 나타냈다.